범행이 공개된 장소이니까 범행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맞다는 거지. 그렇지. 확신을 여기 가질 수 있는 지금 상태겠네. 이게 아마 발견 당시 사진인 것 같은데 라이트를 켜놨을 때 여기만 환하게 보이는 이 안에는 건데 아예 안 보이네. 사실상 밤 11시 반이 넘은 시각 10월이라는 해가 일찍 지고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하면 쉽게 깨질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이제 차량에 대한 목격 그 내용을 보면 차량 안에 다리가 나와 있었다 너무 생생한 목격 진술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좀 경도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억의 단서가 불분명한데도 너무 상세하다는 거지. 또 하나는 시신이 너무 깨끗하다. 아마도 범행이 차량 안이나 이런 곳에서 행해지고 유기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신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권 교수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흔적들이 보인다. 제가 이 사건을 이제 현장 사진을 다시 받아서 수십 번 봤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정말 그 사진을 보면서 피해자한테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대퇴부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부분에 패턴을 가진 흙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이 흙이 이 장소에는 없는 흙 아니야. 여기는 이 없죠. 성격이 여기는 없지만 시신이 발견된 턱 위에 위쪽에 상당한 양의 흙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손에 진하게 묻어 있는 흙이 여기 보면 소매까지 이렇게 소매가 상당히 짙은 색깔을 짙은 띠고 색깔의 있고 흙으로 젖어 있고 단순히 놓여졌을 때 묻은 정도가 아니고 살짝 이렇게 묻거나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간 형태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고, 이게. 그다음에 여기 찰과상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에 짓눌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죠. 짓눌려졌다. 그럼 양쪽 무릎으로 이 손을 이렇게 누르고 목을 졸랐던 거지. 이 위에 어느 시점에선가 조우를 했단 말이지, 범인이랑. 근데 범인은 처음부터 상당히 강한 범행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가격을 하고 그때 만약에 피해자가 쓰러졌다면 피해자를 끌고 이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렇지. 이 장소에서 눕혀서 범행이 이루어진 거라면 이루어지는 건 전체가 다 묻었어요. 다 묻었어야 되는데 왜 한쪽만 묻었느냐? 한쪽만 묻었느냐. 그럼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옷을 봐야 되겠죠. 이 팬티와 스타킹 빠져 있어요. 한쪽만 빠져 있는 거야. 한쪽은 다리가 빠져 있고 한쪽 다리만 완전히 다리가 벗겨진 거고 나머지 한쪽은 걸쳐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것을 입증하려면 발바닥을 봐야 되겠죠. 한쪽은 상당히 많이 흙이 묻어 있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 깨끗해. 왼발이 지금 바닥을 디디고 있는 흔적이 있으니 바닥을 디디고 여기에 등을 기대고 있을 가능성이 이렇게 있지. 있는 그렇지.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럼 범인의 위치는 이 아래에 있는 범인도 상태이네. 같이 내려가 있었다라고 먼저 내려가 보는 있는 거지.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자, 그러면 우리가 범행 현장을 찾은 것 같기는 한데 겉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보이는 게 왼쪽 눈에 눈 주변부에 출혈을 동반한 손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멍이 든 거죠. 네. 왼쪽 눈을 가격하는 첫 번째 공격이 있었고 뭐 양쪽 손등이라든지 무릎 쪽도 이런 부위에 긁힌 자국과 멍 자국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도 광대뼈, 이마 부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긁히고 멍든 자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등 쪽을 보시면 사망 후에 고정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시반이 완전하게 고정이 되고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거를 검안했을 때 이 시간을 좀 고려해 보면 아마 그 최초의 그 악소리가 났다는 비명소리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사망까지 이어지는 이런 범죄가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근데 있겠네요. 시신을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도 보시면 이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 네모난 모양의 눌린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을 보면 멍이같이 동반돼 있어서요. 살아있을 때. 맞습니다. 예. 이거는 살아있을 때 눌린 자국. 이 정도 눌리려면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그대로 인상이 될 때까지 한참 동안 눌렀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네. 만약에 저거와 딱 맞는 구조물이 주변에 있었으면 저거는 저기가 바로 살해의 장소다. 네. 그렇다면 두 분이 추론하신 현장이 바로 여기이거나 근처가 아닌가 뭐 이런 거에 저는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고려하셨겠지만 이거는 정면으로 마주 봤을 때 왼손으로 그러니까 왼손으로 목을 조르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두훈이라고 부르는 게 강력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손톱 조훈, 손톱이 많이 있고 이 안쪽에 설골도 왼쪽이 부러졌거든요. 설골이라 하면 목 깊숙이 있는 건데 강력하게 손이 엄지손가락에 들어가기 때문에 왼손잡이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추정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저희들의 관점은 보시면 이제 눈이 좌측만 타격부가 되기 때문에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때리지 근데- 않냐 이렇게 네, 저희는 이제 보통은 목을 조를 때 주된 손을 이용해서 두 손으로 누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때리면 손에 가해지면서 설골까지 부러질 정도로 강력하게 하려면 그래도 왼손잡이가 낫지 않나. 그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뭐 검은색 계열의 옷과 모자 그리고 신장은 170에서 175cm 다 같은 인상착의거든.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그 성범죄가 아주 각성되어 있는 범죄도 아니고 또 금품을 강취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치밀하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범죄입니다. 범인은 이 시간대 이 장소에서 무엇인가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문제, 그런 스트레스, 욕구 불만, 분노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우연하게도 지나가던 피해자와 마주치면서 이루어진 그런 공격 형태로 보입니다.